안녕하세요, 운사빈입니다. 자, 여러분,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년 전 영화인데 스파이더맨의 Far From The Home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스파이더맨이 요런 안경을 쓰고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게 토니 스타크의 안경이에요. 토니 스타크이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품을 스파이더맨에게 이렇게 남겨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토니 스타크이 남긴 이 안경을 착용을 쭉 하면서 토니 스타크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 그런데 딱 이걸 착용하자마자 뭐 AI가 막 인식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막 뭐 목소리가 들리고 눈앞에는 증강현실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걸로 인공위성도 막 통제할 수 있다고 막 나와요. 그리고 버스 안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얘네가 해킹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막 알려주고 그래요. 스마트 글라스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그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 글래스가 요새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디지털 기기로 이 스마트 글래스를 뽑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 이 스마트 글라스의 어떤 디지털 테크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안경이잖아요. 안경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 우리가 눈으로 인식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사이면서 시기능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안경들이 메타의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키드의 제품들이 있고, 그런데 이 두 제품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메타의 제품은 단안에만 디스플레이를 띄워요. 그 다음에 로키드 같은 경우에는 양안에 디스플레이를 띄우고. 자, 그런데 로키드 제품을 사용했던 분들의 어떤 리뷰를 확인을 해봤는데 어지럽다, 초점이 안 맞는다, 초점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양쪽 눈을 양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초점을 잡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 글라스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특히 메타와 같은 곳에서는 양안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해요. 자, 이유는 뭐냐면은 눈모음과 그 다음에 초점을 잡는 요 불일치가 있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를 봐요. 그러면 일단은 눈을 모아야 돼요. 눈을 모아서 눈에 힘을 줘서 요거 30cm에 있는 거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0cm에 있는 거리는 요만큼 눈을 모으고 50cm 거리, 저쪽에 있는 2m 거리에 있는 거는 2m 거리만큼 눈을 모아서 눈에 또 초점, 힘을 주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그 거리에 맞게끔 눈을 모으고 힘을 주는 거죠. 소위 말해 초점을 잡는 거죠. 그런데 가상세계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눈을 모으는 거하고 초점, 힘을 주는 거가 불일치가 생겨요. 눈 모으는 거는 2m라고 했는데 힘주는 거는 50cm로 잡아야 되는지 2m로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내 뇌에서 이거를 명령을 바로바로 내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약간 지체 현상이 일어나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보다가 가상현실의 이미지가 떴어요. 증강현실 이미지가 떴어요. 이거는 지금 몇 센치에 있는 거지? 내가 눈에 힘을 얼만큼 줘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순간에 렉이 걸려요. 지체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때 굉장히 좀 거북하고 초점 잡는데 어지러움이 있고, 잡았다가도 이거를 이게 긴가민가 하고 20분, 30분 이상을 볼 수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 여기서는 제품 설명에 눈의 피로와 복시, 흐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위치를 잘 조절해야 된다. 이런 안내까지 해주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두 눈을 동시에 사용하는 양안시라고 해요. 이 양안시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요. 근데 이거는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광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눈이 아무리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 광학적인 그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해결이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에서는 양안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 않고 단안에만 현재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로키드 같은 경우에는 양안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막 3D 이미지가 눈앞에 떠있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한 글자, 뭐 화살표 이런 것들만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잠깐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지. 이거를 스마트폰은 우리가 어떻죠? 뭐 한참 봐야 되잖아요. 이 정도로. 혹은 스마트폰은 어때요? 막 화면이 되게 아주 깔끔하고 아주 선명하게 뭐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현재 스마트 글라스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눈이 이거를 받아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 혼자 똑똑하면 되잖아요. 지 혼자 아주 자율주행도 잘하고 주차도 막 기깔나게 잘하고 막 이러면 돼요. 근데 스마트 글라스가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 눈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스마트 글라스로서 굉장히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겠죠. 단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은 스마트 글라스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왜냐? 안경을 쓰면은 카메라가 앞에 뭐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건 앞에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차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쪽에서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겠는데, 일단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우리는 아까 스파이더맨에서 봤던 그런 멋진 그 스마트 글래스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기기, 눈을 모으는 것과 초점을 잡는 거에 대한 불일치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각 회사마다 이거를 지금 제대로 뭔가를 만들고 있질 못해요. 양안 디스플레이를요. 자, 그러면은 이 광학적인 오류를 우리가 회사에서 잡았다 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답니다. 또 자, 뭐가 문제가 있냐? 눈 모으는 거를 굉장히 잘 모을 수 있고 잘 펼 수 있고, 그러니까 안구의 위치 정렬이 굉장히 정상적인 분들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눈 모음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데 잠복되어 있는 사시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증상은 이래요. 책을 조금 오래 보면은 뭔가 조금 불편해. 두통이나 책을 읽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 줄을 읽었는데 머릿속으로 자꾸 들어오지는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줄을 읽고, 책을 조금 오래 보다가 멀리를 보면은 멀리가 순간 뿌예요. 초점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를 썼을 때 굉장히 조금 불편함이 있긴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VR 기기 있죠? VR 기기에서도 이 눈모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눈모음에 불편함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피로감이나 혹은 어지러움이나 이런 좀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더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연구 논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VR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가상현실, 자, 우리 AR 기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하고 현실 세계하고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강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더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뭐냐?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거는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실제 상을 우리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갑자기 가상의 이미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초점을 잡아가지고 봐야 돼요. 이 전환하는 것들, 이거는 우리 시각, 우리 눈이 먼저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뇌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눈과 뇌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없냐, 이 부분도 굉장히 난제인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 3D TV가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이유가 뭐냐? 눈모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눈모음에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모음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입체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D 안경을 쓰고서 입체감, 깊이감 이런 것들을 살려서 보는 게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바타 영화를 볼 때 3D로 보잖아요. 굉장히 어지러워요, 저한테는.
피곤하고. 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를 썼을 때 불편함을 호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마트 글래스 앞으로는 굉장히 더 많이 발전을 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못생겼잖아요. 뚱뚱하고 막 다리도 엄청 두껍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토니 스타크의 이 디타 안경처럼 이런 가볍고 굉장히 멋있고 편한 이런 스마트 글라스를 우리가 원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좀 이 기술적인 것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런데 해결을 못하는 건 딱 하나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증강현실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거가 뇌가 이거를 마지막에 잘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는 테슬라, 지 혼자 똑똑해도 되는 테슬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얘가 아무리 좋은 기능을 넣어줘도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 하시는 스마트 글래스, 특히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런 스마트 글라스를 우리가 잘 착용을 하려면은 눈의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기능 전문가에게 관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이 스마트 글라스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시기능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좀 연구해보고 혹은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더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사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